앨런 머스크의 와이프가 이제 만든 그 이미지 그래픽이 그 60억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래된 것도 실제로 지인의 뭐 이런 사람들이고 자기들끼리 막 사고 파는 거예요, 계속. 네, 오늘은 이제 중고 형하고 둘이서 찍고 있는데 중고 형이 변호사지만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 콘텐츠를 따로 제작을 또 하고 있고 나무 편한 세상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한 번도 클릭을 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요즘 미술 콘텐츠를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미술시장 2022년에 키워드 4개를 선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NFT거든요. NFT 미술 작품과 미술 시장의 어떤 관계, 그리고 NFT 미술 작품이 왜 지금 이슈가 되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NFT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개념으로만 보면 그렇죠. hin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불과한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는 건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사기가 난무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건지 그런 걸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NFT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NFT가 뭔가요? NFT 미술 작품이 뭔가요? 일단 미술 작품의 한정에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NFT 미술이라는 것을 온라인에 있는 블록체인 상의 어떤 그림이든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그런 것들이 여기 이 블록체인에 그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이 이제 NFT라고 할 수 있고, 미술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에 민팅이라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올라와 있는 그 이미지 또는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NFT 미술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NFT가 블록체인 위에 담겨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준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확인시켜주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여기에 있다, 진품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렇게 실물 세계에 있던 그림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서도 그것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NFT에 대한 기사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플의 Everyday the First 5,000 Days인데 그 작품이 6,930만 달러에 낙찰이 됐고, 이 비플이라는 사람이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아티스트였고 원래 이쪽에서는 조금 유명한 사람이긴 했는데 780억이라고 하는 낙찰가액은 아트 세계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거든요. 데이비드 호크니랑 뭐 그 정도 급의 작가를 제외하고는 그 근접하게 낙찰된 사람이 없거든요. 생존 작가 중에서는. 근데 비플이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아티스트도 아니고 뭐 미술관 전시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놨던 애들도 아니고 그냥 그래픽 아티스트로 조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780억에 낙찰된 걸 가지고 호크니는 완전 거품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는 이제 미술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결국 그 작품이 가지는 미술사에서의 위치도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의 뭐 희소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이 돼서 가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격이라는 것이, 특히 작품의 가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라는 것은 그냥 그 한 작품을 사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립토 펑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거의 가치가 없는 그림처럼 보일지라도 그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미술사적인 가치를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크립토 시장이 생각보다 거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시고 많이 벌었다는 게 몇천억에서 조 단위로 돈을 번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분들이 다음 세대인 NFT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만큼의 베팅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제 리니지 세계에서는 리니지 검이 있다고 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맨날 이제는 집행검. 엄청나게 비싸게 팔린다고 네. 해서 사실은 1,000만 원을 사라고도 안 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형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희소한 재화의 가격이라는 거는 꽂힌 사람 2명만 있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희소한 재화의 이제 맞아요. 특수한 가격인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기되는 의문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매수자가 크립토 업계 관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이 NFT를 좀 띄우기 위한 어떤 작업이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세라는 건 반복적인 거래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물 시장이나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어떤 작가의 작품을 일시적으로 띄울 수 있어요. 미술 쪽은 규제가 좀 약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공식 레코드로 작전을 해가지고 기록을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사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거래가 되냐. 왜냐면 작가가 이제 죽거나 작품 수량이 완전히 적지 않는 이상 깨우 작품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펀더멘탈 없이 그렇게 작전을 했을 때는 어느 순간 무너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비플의 이 작품이 정말 780억에 낙찰이 됐는데 다시는 이제 이걸 안 팔고 그냥 뭐 크립토 업계를 좀 띄우기 위해서 샀다라고 하면 이 작품이 나올 리는 없겠지만 비플의 다른 작품들이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맞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거래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NFT라는 개념이 열렸고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그거를 한 사람이 비플의 작품을 띄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 확실하게 이 가치를 매겨야겠다, 기준점을 잡아줘야겠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뭐 추측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일론 머스크의 아내의 작품이 뭐 64억에 거래되고 그 당시에 몇 건의 그런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래들로 인해서 NFT가 떴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런 개념을 자기들이 창조해낸, 그런 시장을 창조해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 앨런 머스크의 와이프가 이제 만든 그 이미지 그래픽이 그 60억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 거래된 것도 실제로는 지인의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고 자기들끼리 막 사고 파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요즘에 이제 NFT가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 있고 유명한 작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오프라인에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좀 한정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매출 천장이 딱 한정이 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 매출을 엄청나게 확대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원가도 안 들고 판매하기도 되게 쉽고 오프라인에서 1억에 팔리는 작가한테 그 한 점밖에 못 파는데 이거는 1억에 막 몇십 종을 팔 수가 있으니까 매출이 말이 안 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계속 이거 받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드는 의문은 이거 받아주지 못할 것 같고 어느 순간 이제 되면 또 받아줄 사람이 생겨야 되잖아요. 내가 100원에 샀으면 200원에 팔고 200원에 산 사람 400원에 팔 수 있어야 계속 디맨드가 몰리는 건데 근데 이걸 언제까지 받아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형이 말씀하신 비플은 이제 예술의 경계 확장, 디지털 예술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첫 번째 출사표를 좀 던진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도 디지털 세계에서의 어떤 예술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거품이 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앨런 머스크의 아내는 이건 그냥 인맥을 이용해서 이거 사준 거잖아요. 이거 사실 그 실리콘밸리의 거부들한테 60억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현재 가격이나 이제 말씀하셨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것이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없는가라는 그렇죠.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예술품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고유한 한 점 한 점들의 가치가 모두 다르고 그 가치를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그냥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앨런 머스크의 아내 그분의 거래가 이제 지인이든 또 지인의 지인이든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사실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가격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가기 전에 우선 현재 매겨지고 있는 가격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매겨지는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저희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 뒤에 누가 받아줄 것인가 라는 개념에서 그분들은 애초에 이제 아웃인 거죠. 그런 건데 이제 진짜로 이제 어떤 예술적인 가치와 가격의 상관관계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엄청난 거품의 상태인 건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코인 ICO 할 때 우리가 코인이 아직 뭔지 잘 몰랐을 때 사람들이 코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몇십 배씩 버는 걸 보고 뛰어들었다. 그런 시기와 다르지 않고요. 원래 원화 작품을 하시던 분들 그분들께서 NFT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돈을 버는 것도 그분들은 돈을 벌지만 그 뒤에 그 작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뭐 ICO 시장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술 콘텐츠 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부분의 작품들은 아예 거래가 이제 없어지고 몇 년이 지나면 어떤 것들은 되살아나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부들 사실 예전에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걔네들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왔더라고요. 걔네들이 계속 해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경제가 이제 페이팔 마피아가 형성이 되던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 이제 좀 이쪽으로 밝았던 일부 사업가적 기질 있는 천재들이 모여서 만든 것들이고 걔네들이 만든 회사들이 지금 다 지금 미국 IT 기업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크립토 시장을 또 이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크립토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장 안에 또 NFT라는 또 계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NFT 시장은 이제 초기 단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초기에 자기들이 띄우려는 목적도 있고 투자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NFT 투자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거는 아까 형이 말씀하신 대로 코인 초기 시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코인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를 때 일단 수급만 보고 들어가서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요. NFT 시장도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뒤늦게 뛰어들어간 사람들이 다 망하더라고요. NFT 시장도 그럴 것 같은지 그리고 일반인들의 NFT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디지털 아트인지 오프라인 아트인지 오프라인 세계 아트든 온라인 세계 아트든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일반인들이 NFT 투자를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며 당연히 돈 때문에 하겠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반쯤 설명하셨고 NFT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예전에 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 확실해요. 이거 NFT를 사서 누가 100배를 벌었대. 여기는 뭐 10단위는 취급 안 하니까요. 뭐 최근에도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코인 계열에서 클레이튼 코인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선 클레이튼은 이제 카카오 계열사에서 만든 코인이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카카오 주도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개의 이제 관련된 좀 큰 기업들이 30개 정도 하는데 그 클레이튼에서 이제 NFT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유명해졌던 것이 이제 도지 사운드 클럽. 그래서 이제 그 클레이튼 계열의 NFT들이 지금 막 이제 20배, 50배 막 이렇게 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IT 계열이 아닌 분들은 코인 지갑을 만들지도 않은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이제 IT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원래 지갑이 있고 또 클레이튼이 한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 누가 20클레이에 샀는데 4,000클레이가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불타올라서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없나 라고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또 이제 도망가고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뭔가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마치 코인 ICO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NFT라는 것이 만들기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누구한테 의뢰하면은 뭐 그런 콜렉터블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인데 누구나 찍어낼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처음에는 희소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림이 특이하고 그림이 예쁘고 신선하고 이런 것들로는 앞으로 승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다음에는 대작가, 대기업, 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거는 코인 시장도 사실 똑같습니다. 몇 년간 살아남고 코인으로서의 좀 가치를 가지는 것들은 엄청난 돈들이 투자되는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NFT라는 것이 야 이거 신기하고 아직도 남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들어오기에는 조금 늦은 시장이 아닐까. 그럼 여기서 질문을 NFT 미술품을 근본적으로 어디다 쓰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NFT 미술로만 한정할게요. NFT 미술이 첫 번째로 가치를 가진 것은 이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뭔가 내 소유의 온라인 그림이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이 가치를 가집니다. 신봉선이 이렇게 놀라는 짤이 있어요. 그 짤은 사실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이 짤을 내가 MBC한테 정말 나는 온전하게 샀어 라고 하는 건 사실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메타버스.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도 땅을 찾아요. 엄청 올랐다면서요? 디센트럴랜드, 네네. 뭐 샌드박스, 크립토 복셀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땅 위에서 사이트 홈피 같은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진 사이트 홈피에 음악을 사서 올리고 뭐 캐릭터 올리고 했던 것처럼 거기에는 소유한 것만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작품이 있어. 이 작품이 이거 뭔데? 뭐 누구누구 작품인 그건데 이게 너한테 있어? 지금 여기 그림이 걸려있는 거와 똑같은 느낌으로 그런 두 가지 용도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현재까지 용도고요. 그 뒤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듣다 보니까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작가의 NFT 작품을 판단하는 건 그 작가에 대한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NFT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 온라인 세계의 삶이 오프라인 세계의 삶을 상당히 좀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야 되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삶에서 예를 들어 내가 닌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리니지에서 내가 성우주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고 이래야지 내가 성우주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고요. 그 부분 네. 제가 말씀 끊어도 네네. 되는데 먼저 얘기를 하면 그런 세상은 생각보다 금방 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프라인에서의 이제 인생으로도 이제 충분히 만족을 하지만 이미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인스타 예를 들게요. 인스타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인스타는 우리가 왜 하죠? 내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현재로서는 가장 핫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인스타의 수준이 아니고 만약에 나의 공간에 뭔가 나의 독특한 자랑거리를 담아놓고 그것을 남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오프라인의 삶에 충실한 것과 무관하게 그런 사람들의 수요는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별도의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체인 위에서 거래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망가지거나 카카오가 망하거나 이건 다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100%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이상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그 NFT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 얹어도 되냐? 얹지 마시라고.
그 프로젝트가 10년이 없어지면 NFT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샀고 주식 투자자들처럼 돈을 주고 내가 이걸 샀는데 나의 어떤 잘못도 아니고 그 회사가 그냥 망해서 없어지면 날아가는 거죠. 그림에 불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얹을 건지 정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 작품이 이게 소실된다고 해서 그 이미지나 원본이 없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작가님이 작가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제 이런 NFT를 발행했고 심지어 그거를 이제 컬렉터들한테 팔았어요. 근데 컬렉터들이 나중에 그 체인이 없어지면서 다 잃어버려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작가가 있게 되는 어떤 부끄러움부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블록체인에 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민팅하거나 이런 모든 비용들이 비싸지만 거기다가 이제 좀 비싼 작품들이 다 NFT를 하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미술 시장만 한정해놓고 보면 어떤 작가의 작품이 계속해서 자산으로서의 기능으로 살아남고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작가를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고요. 트렌드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에서 올라가게 되면 비평과 담론이 붙어요. 비평과 담론이 붙었을 때 이게 한목적성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뮤지엄으로 많이 가야 돼요. 그리고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가격이 또 다르잖아요. 이걸 또 아파트에 비교해보면 뭐 1차 시장은 분양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2차 시장은 이제 그냥 매도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매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되게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온라인 세계에서 이 NFT 작품들이 돈이 되니까 갤러리들이 뛰어들고, 옥션사들도 뛰어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NFT는 남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컬렉팅이라는 건 희소한 걸 컬렉팅하고 싶지, 이렇게 막 남발되는 걸 컬렉팅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형이 아까 말했던 대로 온라인 세계가 설령 오프라인 세계를 상당 부분 대체한다라고 해도 온라인 세계에서 NFT 미술 작품을 만드는 게 오프라인에서 미술 작품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랬을 때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질 건 불보듯 뻔한 이야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되는 그 NFT 작품을 누군가께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면 부자들이 사줘야 되고, 문제는 내가 샀을 때 또 다른 부자가 이걸 또 받아줘야 되고, 또 다른 부자가 또 받아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 세계적인 거래가 일어나야 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자들이 사기 위해서 좋은 미술관에서 컬렉을 하고 있고, 소장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전시를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게 순환이 돼야 이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가격이.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너무 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NFT는 그냥 온라인에 그려져 있는 캔버스예요. 거기에 저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다 NFT를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따지자면 그런 건데, 그러면 그 중에 무엇이 작품이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뭔가 혼란 속에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NFT 자체가 어떤 작품이나 예술이 아닌가, 그런 어떤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뭔가 온라인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민팅이 돼 있다고만 하면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런 느낌인데, 어떤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예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안 사죠. 안 사죠. 이제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거를 작품으로서 인정받아서 상업적으로 팔릴 수 있는 것들은 아주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는 부자들, 컬렉터들, 화랑, 뮤지엄 이런 데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곧 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판결문 하면 안 되지만 판결문을 민팅해가지고 NFT로 보관한다, 이런 거는 작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조차로 팔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게요. 지금 판결문 사인해서 올리면 팔릴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묻지마 투자를 하는 시기여서. 네, 하지만 이제 그거는 곧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분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작품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벽에 거는 것들 있잖아요. 예뻐서 포스터 수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원하긴 하지만 얼마 안 하는 그런 작품들도 다량 생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 세상이 오프라인 세계를 상당 부분 대체한다고 해도 오프라인 세계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겹쳐지는 부분에서 이제 NFT 작품이라든가 미술 작품 한정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유용성을 좀 발휘를 할 거고, 그 안에서도 이제 부자들이 계속 매매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이 좀 뮤지엄에 가고 막 이런 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야 이 가격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NFT 미술이라는 것이 이제 온라인에 있긴 하지만 하나의 새로운 미술 사조가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미술 사조에서 군데군데 의미를 가지는 작품들을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거는 이제 뭐 가격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원하나 NFT 시장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아마 NFT 쪽에 새로운 시장이 생겨가지고 아직은 좀 이 IT나 크립토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섞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